자, 오늘 서브 페인트 강좌 네 번째. 자, 페인팅 속성 쪽을 보겠습니다. 프로퍼티즈 패널입니다. 프로퍼티즈 우측에 있는 패널에 네 가지 탭들이 있었습니다. 브러쉬, 알파, 스텐슬, 머티리얼. 자, 이거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요. 자, 요거를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서 브러쉬하고 알파를 먼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연강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자, 브러쉬 같은 경우는요, 좀 세부적인 옵션들이 조금 있습니다. 자, 있는데 이거를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기왕 공부할 때 요거는 뭐고 뭐가 어떤 거다라고 오늘 명쾌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축키도 좀 탄력 있게 쓰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 있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것도 포토샵인데, 자, 포토샵도 어떻습니까? 자, 우리 브러쉬 쓸 일도 많고 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브 페인터 같은 경우는 브러쉬 사용이 자, 포토샵에 비해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덜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포토샵은 예를 들어서 브러쉬를 세부 설정해주는 그 패널을 자, 브러쉬 프리셋이라고 그러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F5번을 눌러서 자, 우리가 뭐 원하는 옵션들을 뭐 많이 설정을 해주죠. 자, 근데 그냥 딱 봐도 우리 기초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이거 제대로 뭐가 어떤 기능인지 제대로 알고 접근하시는 분들 흔치 않으실 거예요. 기능은 참 뛰어난데요. 예.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저랑 같이 한번 보는 게 좋은데, 제가 포토샵도 같이 연계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하는 김에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서브 페인터를 실행을 하셔가지고 볼 텐데, 아, 제가 지금 파일을 이걸 열어놨군요. 자, 오픈 샘플 하시고요. 자, 아까 봤던 예제가 미트 맷. 자, 이걸 여시면 됩니다. 자, 요거 앞으로 이제 수업 때 계속 이제 열어서 한번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주 봐야 될 부분이 요 프로퍼티즈 영역이죠. 자, 그래서 요 패널을 조금 위로 올리겠습니다. 자, 아니면 여러분 쓰기 편하게 잘 안 보는 패널들은 뭐 단축 이동시켜도 좋고요. 자, 그래서 프로퍼티 패널에 보면 자, 여기 탭이 네 가지가 있죠. 자, 여기 다 이제 페인팅 속성에 관련된 부분이고, 뭐가 뭔지 정확하게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첫 번째가 브러쉬, 두 번째가 알파, 세 번째가 스텐슬, 네 번째 머티리얼. 다 아셔야 됩니다. 알파는 뭐 설명하는데 5분 정도면 되고요. 자, 근데 브러쉬가 조금 여기 보면 자, 옵션들이 있는데 이거 제가 다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그 전에 자, 지금 보시는 요 예제에서 자, 텍스처 셋 리스트라고 이렇게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헤드, 바디, 베이스라고 되어 있고, 자, 여기서 선택을 할 때마다 이 UV, 그러니까 머티리얼 영역이 별도로 보이는 부분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지금 머리, 헤드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색칠을 하면 잘 먹는데, 바디를 칠하면 보세요. 안 되죠. 자, 안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는 자, 바디 영역을 또 가서 색칠을 해주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머티리얼 영역이 나눠져 있을 경우에는 왔다 갔다 순서 이동을 잘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 단축키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텍스처 셋 리스트에서 일일이 이렇게 뭐 하셔도 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텍스처 셋 리스트가 뭐 10개, 20개 뭐 그럴 리는 없겠죠. 많을 경우에도 그렇고요. 자,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지금 헤더를 선택된 상태죠. 자, 이 상태에서 자, 단축키입니다. 컨트롤 알트 키 누르고 자, 우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요 3D 뷰 영역에서 컨트롤 알트 누르시고 자, 바디를 우클릭하시면 자, 지금 화면이 바뀐 거 보이시죠?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컨트롤 알트 키 누르고 자, 요 밑바닥을 우클릭 해 보겠습니다. 클릭. 자, 요렇게. 그죠? 요것도 괜찮은 팁이니까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페인트 툴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자, 헤더 영역에 자, 이렇게 색칠을 하면 자, 이게 이제 페인팅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색깔을 바꾸실 때는 우리가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프로퍼티즈에서 자, 패널에서
네 번째 탭을 클릭해 주셔야 돼요. 색깔은 무조건 네 번째 멀티를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몇 번 앞서 봤던 베이스 컬러 영역이 보입니다. 자 여기서 뭐 색깔을 바꿔 주셔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예전에 우리가 브러쉬도 쉘프에서 브러쉬 종류를 바꿔 주셨죠. 자 근데 일단은 요거는 이따 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릴 게 뭐냐면, 자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자 여기 브러쉬 영역에서 자 첫 번째 나온 게 사이즈가 나와 있죠. 자 사이즈는 일반적으로 자 이렇게 생긴 대괄호, 자 이거는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자 근데 요거를 이제 단축키를 알면 더 좋습니다. 자 단축키 명쾌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알트 키를 컨트롤 알트가 아니고요. 자 컨트롤 키만 누른 상태에서 자 마우스 우클릭하고 좌우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자 사이즈가 바로바로 바뀌는 거 확인하시고요. 컨트롤 알트 우클릭, 그런데 좌우 드래그입니다. 자 제가 왜 좌우 드래그를 말씀드립니까? 이유가 있죠. 상하 드래그를 한번 해보세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 우클릭한 상태에서 상하로 드래그 하시면 자 뭐가 바뀌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처럼 자 브러쉬 외곽 영역이 깔끔하게 좀 잘리는 효과가 생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내리면 브러쉬 외곽 영역이 좀 번지는 효과, 올리면 자 이렇게, 자 요거를 우리가 하드니스라고 합니다. 자 포토샵을 쓰신 분은 자 이 하드니스가 얼마나 중요하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자 주변을 번지게 하고 주변을 깔끔하게 하고. 자 그래서 요 메뉴가 어디 있냐면 알파 영역에 있습니다. 알파에 보시면 자 여기 하드니스로 나와 있죠. 자 이거를 낮췄을 때, 자 그래서 어차피 여기 보면 미리 보기가 보입니다. 브러쉬 미리 보기, 여기 머티리얼 보기가 보이죠. 하드니스 낮췄을 때, 높였을 때. 자 하드니스가 뭔지 명쾌하게 아시고, 그다음 요거 조절하는 옵션도 지금 정리를 잘 해놓으세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 우클릭, 상하 드래그입니다. 상하 드래그, 좌우 드래그 구분해서 알아둡시다. 자 그럼 뒤로 돌리고요. 자 그러면 브러쉬 옵션에서 또 나머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라고 하니까 참 난감하죠. 이렇게 많은데, 그죠? 자 그래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자 사이즈 말씀드렸는데요. 필압과 관련된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필압이 여기 옆에 보면 조그맣게 이렇게 생성된 거 있죠. 자 요거를 이제 노 프레저 했을 때 하고 프레저 했을 때 차이를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노 프레저를 하시면, 그러니까 필압에 따라서 굵기 조절이 안 됩니다. 일괄적으로 칠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일괄적으로 칠해지죠. 그 다음에 펜 프레저를 하시면, 그러니까 필압이 작으면 얇게 나오고 세게 누르면 짙게 나옵니다. 자 요 차이점 명확하게 알고 들어가면 좋겠죠. 자 요거 실제로 제가 할 때, 설명할 때 같이 한번 따라 해보세요. 필압을 제거하면 자 굵기가 일정하게 나오는데, 필압을 체크를 하시면 자 끝이 약간 얇게, 자 물론 지금 강도 조절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러프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필압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자 플로우하고 스트로크 오페시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있죠. 자 플로우하고 스트로크 오페시티도 자 얘를 낮추면요, 낮추면 그냥 칠할 때보다는 그 브러쉬의 세기가 약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브러쉬의 세기입니다. 필압하고는 좀 약간 다른 부분이죠. 제가 저번 강의에서 쉽게 설명하려고 필압이라는 용어를 쓴 것 같은데, 필압이 아니고 이건 강도입니다. 브러쉬 세기나 강도에 대한 부분인데, 자 그래서 이거를 낮춰서 한번 칠해 보시고, 자 그럼 뭐 단순 뭐 연하게 나오는 정도겠죠.
자, 근데 두 개의 차이를 명확하게 좀 아시는 게 좋습니다. 다 그게 그거고 뭐 애매하다. 애매하게 넘어가면 공부가 애매하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개의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플로우하고 스트로크 오페시티 차이는 뭐냐면 겹쳐서 칠했을 때 그게 겹칠 효과가 세게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플로우하고 이게 둘 다 100%인데 지금 플로우를 좀 낮춰 보겠습니다. 좀 많이 낮추어서 제가 한번 색칠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칠을 해서 이렇게 빙 돌아서 칠한 부분을 다시 또 칠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 어떻습니까? 자, 화면 잘 보세요. 자, 칠한 부분을 한 번 더 이렇게 푹 지나가니까 어떻습니까? 두 번 칠해진 거죠. 여기가 짙게 나옵니다. 짙게.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시츄에이션이죠. 그럼 세 번 지나가면 조금 더 짙을 수도 있고요. 4번, 5번. 그죠? 자, 그런데 자, 플로우를 100으로 하고 스트로크 오퍼시티만 이번에 낮춰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스트로크 오퍼시티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칠을 하면 좀 연하게 나오죠. 자, 그런데 칠한 부분을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겹칠 효과가 안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자, 이건 명백한 차이입니다. 둘 다. 자, 정확히 보셨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계속 제가 이제 마우스를 그러니까 펜을 떼지 않고 칠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자, 마우스를 한번 떼고 다시 칠하면 자, 스트로크 오페시티도 겹칠 효과는 납니다. 그러니까 마우스를 뗐다가 다시 하면 그죠? 그럼 플로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린 요 차이가 성립이 되려면 마우스를 떼지 않고 계속 칠했을 때 그 겹칠 효과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명확하게 이해가십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왜냐하면 헷갈려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둘 다 100%죠. 자, 둘 다 100% 상태에서는 강도가 그냥 되게 셉니다. 그래서 플로우를 낮춰서 자, 플로우가 스트로크 오페시티보다는 약간 좀 센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많이 낮출게요. 자, 이 상태에서 펜을 떼지 말고요. 이렇게 겹칠 효과를 줘보세요. 자, 그러면 겹칠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자, 계속 올라가면 자, 여기 세기가 자, 이렇게 중복되는 효과가 생기고요. 플로우를 100% 하고 자, 이번엔 스트로크 오퍼시티를 낮추면 자, 스트로크 오퍼시티도 낮추면 자, 연하게 나오죠. 그런데 얘는 자, 중복해서 겹쳐서 칠했을 때 아무리 계속 칠해도 그 강도가 유지가 된다. 자, 어떻습니까? 명쾌하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스트로크 오퍼시티 밑에 보시면 자, 다시 올릴게요. 자, 스페이싱이라고 나와있죠? 자, 스페이싱은 이걸 올려보면 자, 이게 뭔지는 충분히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점의 어떤 간격을 말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거 다 아시면 되고 자, 앵글을 보겠습니다. 밑에 자, 앵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까 스페이싱으로 봤을 때 요게 이제 하나의 단위인데 점의 단위인데 요게 회전값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돌려도 아무 지금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위가 동그라미라는 거야. 자, 동그라미를 돌려봐야 똑같은 모양이라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브러쉬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하단에 보시면 자, 브러쉬즈가 선택이 되어 있고 설명하기 좋은 게 어떤 거냐면 자, 요거를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스티치즈 1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점선. 자, 요걸 가지고 설명. 자, 그러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스티치즈 1 발음이 좀 안됐네요. 자, 이렇게 하면 그죠? 일괄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앵글값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미리 보기 요 화면 보이시죠? 자, 이게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회전. 그죠?
이걸 돌릴 때마다 회전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노멀 페인팅이나 그 브러쉬 단위에다가 어떤 특정 문양을 찍어서 이제 하는 경우에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자, 요것도 단축키를 미리 좀 알면 좋아요. 자, 단축키는,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자, 그냥 상하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상하로 드래그 하면, 자, 앵글 값이 지금 회전하는 거 보이실 겁니다. 자, 확인하셨죠? 컨트롤 상하 드래그입니다. 자, 그럼 컨트롤 좌우 드래그는 또 뭐지? 자, 아까 우리가 했던 거하고 비슷하죠? 자, 컨트롤 좌우 드래그가 뭐냐면, 자, 지금 화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플로우 값이 바뀌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컨트롤 좌우 드래그는 플로우입니다.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자, 지금 다시 엮어서 익히시는 거예요. 자, 컨트롤 좌우 드래그 플로우, 컨트롤 상하 드래그는 회전. 자, 브러쉬 사이즈는 뭐였습니까? 예, 기억나시죠? 컨트롤 우클릭입니다. 브러쉬 사이즈는 컨트롤 우클릭, 좌우 드래그, 상하 드래그는 하드니스. 자, 지금 처음에 하실 땐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거 막 억지로 외우려면 좀 거시기 하니까요. 하나하나씩 써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자주 쓸 때는 제가 설명을 드릴 요 단축키를 최대한 적용을 해보는 게 좋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앵글 밑에 보이시는 게 뭐냐면 플로우 패스라 나와 있죠. 자,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자, 플로우 패스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제가 브러쉬로 이렇게 쭉쭉쭉 칠하면 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요 점의 단위가 패스, 내가 가는 어떤 선의 방향을 따라오느냐 아니면 그냥 독립적으로 찍히느냐,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플로우 패스가 ON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이렇게 나선형으로, 자, 뭡니까? 달팽이처럼 이렇게 선을 긋고 있죠. 자, 그러면은 요 점의 단위가 여기에 맞게 따라오고요. 자, 오프를 한 다음에 칠해 볼게요. 그러면은, 자, 이렇다는 거예요. 자, 이 길쭉한 선의 각도가 변화가 없죠. 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포토샵에서도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제가 말 나온 김에 포토샵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파일 뉴 하고, 자, 설명 금방 끝납니다. 자, 기본 브러쉬로 색칠을 하고 있습니다. 자, F5 5번 눌러서, 자, 포토샵 같은 경우도요, 요 쉐입 다이나믹 요 영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 브러쉬 종류를 선택을 할 수 있고, 자, 스페이싱 값 나와 있고요. 자, 하드니스 값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를 이렇게 올리면, 자,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앵글 값이 있는데, 자, 이걸 돌려봐야 아무 변화가 없죠, 그죠?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자, 나뭇잎처럼 생긴 요 모양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이러면, 자, 이걸 돌리면, 자, 자, 나뭇잎이 이렇게 빙빙 돌아가죠. 자, 그래서 이걸 색칠하면, 자, 나뭇잎 모양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쉐입 다이나믹을 우리가 잘 알아두는 게, 나중에 뭐 제가 포샵 강좌를 할 거면 이제 이거를 단계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은 아까 뭡니까, 서페에서 플로우 패스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쉐입 다이나믹을 체크를 하시고, 자, 그냥 끄었을 때 어떻습니까? 이 나뭇잎의 방향성이 일정하죠. 한쪽 방향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쉐입 다이나믹에, 자, 여기 네 번째 앵글 지터라고 있습니다. 자, 앵글 지터의 요 값 컨트롤러를, 자, 다이렉션으로 바꿔주시면요. 자, 이렇게 빙 둘러서 칠하면 나뭇잎이 이렇게 따라오는 거 보이시죠? 자,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 본 거하고 여기서 본 거. 자, 이게 이제 그 기능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화 수업도, 제가 원화반 학생들 옛날 가르칠 때도, 자, 이 기능을 그러니까 이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 들어가는 과정이, 기초과정에서는 이런 거 안 가르쳐 줍니다. 예. 그러니까 막 기본 브러쉬로 뭐 재질이나 재질도 아니죠. 양감 표현하기도 바쁜데, 뭐 이런
기능들 알려줘 봐야 크게 잘 활용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설명 안 하는데, 자, 서페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지금 할 때 제대로 딱 명쾌하게 알아버리면 나중에 쉽다는 겁니다. 아, 옛날에 이런 게 있었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별도로 공부를 할 때 다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자, 그 다음 설명을 좀 드리면요. 참고로 또 한 가지 더. 자, 플로우 패스 같은 경우는, 자, 얘를, 그러니까, ON으로 했을 때, 자, ON으로 했을 때 어떻습니까? 모양에 맞춰서 따라오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모양, 한 번 딱 클릭했을 때는 이게 적용이 안 됩니다. 한 번. 그러니까, 이 모양을 한 번만 칠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파 패턴을 쓰는 거죠. 크게 이 브러쉬 모양을 따서 딱 찍었는데 안 돼요. 그래서 플로우 패스를 끄셔야, 오프를 하셔야, 자, 한 번만 찍어도, 자, 어떻습니까? 이 효과 나옵니다. 자,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밑에 보겠습니다. 자, 사이즈 지터. 자, 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뭔지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묶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터라는 공통 언어가 나오고 있는데, 자, 지터라는 거는 뭐 좀 랜덤하다 혹은 불규칙하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끄고 있는 거는 지터 값이 없습니다. 자, 여기 이제 사이즈 지터라고 되어 있죠. 자, 사이즈 지터입니다. 사이즈는 사이즈 값을 랜덤하게 불규칙하게 형성한다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이거 제가 올리니까, 자, 여기 미리 보기 어떻습니까? 모양 크기가 제각각이죠. 그러니까 일정한 크기가 랜덤하게 형성됩니다. 그럼 칠하면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자, 이 단위, 점의 단위가 일정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럼 밑에 있는 거 보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것들 어떻습니까? 다 이제 같은 형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플로우 지트 뭡니까? 플로우, 아까 세기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세기가 일정하지 않게 나온다는 거. 자, 어떤 놈은 세게 나오고 어떤 놈은 약하게 나오고. 그래서 꺼보시면 또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앵글 지트는, 자, 회전 값입니다. 자, 어떤 놈은 회전되고 어떤 놈은 회전 안 되기도 하고 덜 되기도 하고 지멋대로라는 거예요. 자, 이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포지션 지트는 제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약간 삐뚤삐뚤하게, 어떤 놈은 벗어나고 어떤 놈은, 그죠? 자, 어때요? 결코 어렵지 않죠? 자, 지트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아셨고요. 자, 그래서 참고 예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페인팅을 하실 때에는 너무 일괄적이고 기계적인 패턴은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자, 제가 지금 점점점으로 되어 있는 걸 다른 애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래서 이런 브러쉬의 단위를 바꿔주는 이제 중요한 옵션이 이제 이 알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브러쉬 패널에서, 자, 베이직 소프트, 우리가 기본 브러쉬라고 하죠. 자, 베이직 선택하면, 자, 그냥 말 그대로 둥근 형태가 나오고, 자, 이런 여러 가지 다이나믹한 브러쉬들은 또 거기에 맞는 애들이 나오는데, 자, 여기 알파라고 된 부분, 이걸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뭐 화살표 명을 바꾸면, 자, 화살표 단위가 이렇게 채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뭘 선택하냐면, 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보이는, 자, 약간 소용돌이처럼 생긴 거, 그죠? 자, 근데 이 소용돌이 모양도 잘 그려진 거죠. 자연적인 느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를 그냥 브러쉬를 쭈르륵 칠하면 어떻습니까? 모양이 아니라 그 위치값이나 뭐 필압, 뭐 회전값 이런 것들이 일괄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쁜, 그러니까 그걸 가져와도, 자, 색깔은 되게 기계적인 형태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요거를 보완하기 위한 게 아까 그 지터 값입니다. 자,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사이즈 지터를 자, 그러면 사이즈가 랜덤하겠죠. 그래서 뭐 많이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뭐 테스트를 하는 거니까요. 자, 앵글 지터가 제일 강력할 거예요. 자, 포지션은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자, 적당히 이렇게 바꾼 다음에 한번 색칠해 보겠습니다. 자, 앞서 칠했던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조금 자연스럽죠, 훨씬 더. 그래서 사이즈도 바꿔가면서,
약하게 칠했다가 세게 칠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상당히 다이나믹한 효과를 줄 수가 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자, 여러분이 포토샵으로 접근해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쉽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왕 하는 김에 이런 거를 섬세하게 하나하나 점검하는 게 공부의 효과겠죠. 공부 실컷 해놓고도 막 긴가민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포토샵 공부할 때 그랬습니다. 특히 브러쉬 쪽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있죠. 아직도 정확하게 모르는 기능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자세하게 명쾌하게 설명해주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이런 자연스러운 느낌을 내는데 지터 효과는 확실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되죠? 자, 그래서 일단 낮추고, 자, 또 다음 거를 보겠습니다. 자, 떡 치우고, 브러쉬도 바꿀게요. 자, 다음에 얼라인먼트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자, 요 부분은 앞으로 설명하면서 조금 하는 게 나을 텐데, 탄젠트 랩이라고 된 부분. 자, 그래서 요거는 UV 사이를 칠하면서 설명드려야 조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따 한번 보고요. 자, 백페이스 컬이나 사이즈 스페이스는 요건 저 같은 경우는 예제 파일을 제가 나름 해서 연구를 해봤는데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좀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정확하게 알아서 또 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브러쉬는 다 봤습니다. 자, 두 번째 알파죠. 자, 알파 같은 경우는 크게 설명드릴 일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자, 알파는 브러쉬 모양을 이제 결정짓게 해주는 옵션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브러쉬 모양 그냥 단순 동그라미고, 자, 여기 알파 값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지금 브러쉬 있죠? 자, 브러쉬 종류를 다른 걸로 바꿔보면, 자, 요 알파의 형태나 그런 것들 조금 바뀌실 거예요. 보세요. 이걸 브러쉬를 선택하면, 자, 여기 알파 영역 자체의 파라메타들이 다 거기에 맞게 다 제각각 틀리게 나오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다치 이레이즈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파라메타 있긴 있네요. 자, 칠하면 이런 값들 조정하고. 자, 그러니까 브러쉬마다 지금 틀리다는 거, 약간 다 다르다는 거, 이것도 좀 알고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알파는 브러쉬 모양을 결정짓고 어떤 특정한 형태의 브러쉬 모양이나, 자, 그런 것들을 또 입혀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자, 브러쉬 옵션에서 제가 팔로우 패스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한 번 클릭했을 때 보여지느냐 안 보여지느냐. 그래서 오프가 되어 있으면 한 번 클릭했을 때 잘 안되는 경향이 있죠. 네, ON으로 되어 있을 때 한 번 클릭하면 잘 안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프로 되면 한 번만 클릭해도 모양이 딱 찍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냥 알파를 뭐 한번 바꿔서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간단하게 했지만, 자, 여기서 뭐 화살표 모양, 자, 클릭하면, 자, 이렇게 되고 있죠. 자, 근데 방향이 지금 바뀌어 있죠. 자, 이게 왜 그렇냐면, 아까 브러쉬에서, 자, 그래서 앵글하고 지금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0으로 넣으시면, 자, 지금 보는 방향 그대로 찍히고요. 크기 뭐 이런 것도 정확하게 잘 안되면 마우스로 찍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단위로 이렇게 찍으실 때, 자, 그 다음에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알파에서 지금 문양을 바꿨는데, 자, 요 문양의 값, 자, 이런 것도 조절해 보시면 문양 자체 모양이나 어떤 그 값들이 바뀌기 때문에, 자, 이제 되게 두툼하게 나오죠. 자, 보더 위더, 자, 이런 거 다 해보시면 압니다. 자, 근데 이것도, 자, 알파를 바꾸시면요, 자, 지금 삼각형을 바꾸셨죠.
지금 보면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알파마다 자 밑에 나오는 이 옵션들도 다르게 출력된다는 거. 자 보이시죠? 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도 골고루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능적으로 뭐 어렵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샘플들이 많기 때문에 골고루 한번 해보는 시간은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파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여러 가지를 해보면 되는 부분이지,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크게 기능적으로 설명할 건 별로 없고요. 자, 그래서 알파를 이렇게 선택을 하기도 하고, 혹은 자 쉘프 영역에서도 알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뭐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서펜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쉽게 다가옵니다. 어디는 틀리고 어디는 다르고 막 그렇기보다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손바닥 모양도 뭐 칠해보면 요 느낌이 나오고, 자, 참고로 프로퍼티 여기 보시면 자 손바닥이 나오고, 자, 여기 보면 자 인버터라는 부분 보이죠? 자, 인버터도 해보시면 자 뭔지 아실 겁니다. 색깔이 뒤바뀌어서 영역이 뒤바뀌어서 나온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하드니스 있고요. 자, 플립은 뭐 뒤집어주기,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면서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세부적인 설명을 생략하고요. 자, 요거를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기본 브러쉬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우리가 색칠을 이렇게 하다가도 어떤 문자를 입력하고 싶을 때가 간혹 생깁니다. 물론 자주 쓰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방법은 알아두셔야 되겠죠. 문자를 그러니까 입력하듯이 래핑하는 거. 자, 그게 뭐냐면 자, 우리가 보는 이 알파 이 영역에서 잡아주셔야 됩니다. 문자를 입력하실 때. 자, 어떻게 하냐면 폰트라고 된 부분이 있어요. 폰트. 그래서 이거 찾기가 힘드니까, 자, 이 셀프 영역에 서치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폰트라고 검색을 하면 자, 폰트 관련한 알파 옵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특정한 애를 선택을 하고, 자, 이 파라미터 쪽에 보시면 텍스트 입력란이 보이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자, 이 텍스트대로 찍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다가 자기가 원하는 페인트라고 할까요? 자, 페인터 혹은 뭐 대문자도 써보겠습니다. 한글은 안 될 거예요. 자, 한글 안 되시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그런 것들. 자,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찍어서 표현을 해야 되겠죠. 찍어서. 자, 텍스트를 입력하는 방법, 알파에서 해야 된다. 자, 이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